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이번 화원 기말고사 범위인 대단원 2단원에 대한 마인드맵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마인드맵을 정리해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대단원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단원은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 중에 중단원 이름은 원자의 구조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내용은 바로 이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원자 모형이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가지, 보어와 전자구름 모형에 대한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 배치를 하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원자 모형 변천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학자는 바로 돌턴입니다.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라는 주장을 했던 돌턴이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학자는 바로 그렇죠, 톰슨입니다. 톰슨은 이렇게 원자 모형에서 발견했던 입자가 있었죠. 바로 전자입니다. 이 돌턴에서 톰슨 모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실험은 바로 음극선 실험입니다. 우리 이렇게 음극선을 두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기 장애물도 설치해보고 바람개미도 설치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입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톰슨 모형에서 더욱 진화했던 게 바로 러더퍼드 모형입니다. 러더퍼드 모형은 이렇게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처럼 생긴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톰슨 모형은 푸딩 모형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러더퍼드 모형이 있기까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렇게 형광 스크린에 이렇게 금 원자를 두고 알파 입자를 쏘아줬을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이렇게 통과를 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일부 튕겨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앞쪽으로 튕겨 나오는 상황을 발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량이 큰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가 모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어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죠. 보어 모형에서는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궤도, 즉 전자 껍질 궤도를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그 사건은 바로 수소선 스펙트럼입니다. 이 수소선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 그리고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이 보어가 전자 궤도 모형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보어 모형에서 현대 원자 모형은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상수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제한된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모형은요, 전자구름 모형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입니다. 헬륨과 같은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원자 모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부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어 모형에서의 핵심은 전자 궤도입니다. 즉 전자 껍질 개념이죠. 전자가 아무렇게나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껍질 위에서만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전자 껍질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주양자 수가 1이고 2고 3이고 4인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어 모형을 이렇게 모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주양자 수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수소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가해 주었을 때 들뜨고, 그리고 들뜬 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것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형에서 보시면 첫 번째 껍질로 이렇게 전자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껍질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N이 첫 번째 껍질로 전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다. 그리고 N이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것을 발머 계열이다. 그리고 N이 세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것을 파셴 계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소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 즉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빛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발머 계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어 모형에서는 에너지 준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곳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더욱 커진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원자 핵에서 전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전자구름 모형을 살펴볼 텐데요. 이 전자구름 모형이 등장하기까지는 다양한 양자역학의 학자들이 등장을 했고, 이런 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해서 우리는 현재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상의 확률로서 표현하는 오비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자가 보어 모형에서처럼 딱 한 군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전자의 이중성, 즉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지만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이 성질 때문에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전자의 운동량 또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반영하여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상의 확률 정보를 나타낸 것이 바로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상의 확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양자수 값들이 있었는데요. 그 값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주양자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값이었고요. 그리고 L은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ML이라고 표현을 하는 자기 양자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S라는 스핀자기 양자수는요, 전자의 운동 방향,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자를 이렇게 업스핀으로 혹은 다운스핀으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부양자수 값은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존재를 할 수 있고요. 자기 양자수 값은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양자수에 따라서 우리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자, 그리고 자기 양자수 값에 따라서 이게 축방향으로 어떤 축방향으로 배열을 하고 있나, 혹은 공간상에 어떤 방향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P오비탈의 경우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는 거, S오비탈의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오비탈의 지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크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더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들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만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경우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 값을 가지고요. 중성자는 전하의 값을 가지지 않고요. 전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의 경우는 만약 양성자가 질량이 1이라면 중성자도 1, 하지만 전자는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자를 원자 기호에다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원자 기호가 있으면 여기 A, B라고 표기하면 이 A의 경우는 원자 번호죠. 근데 이 원자 번호가 결국 양성자 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B에는 질량수를 표기하게 되는데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같은데 이 질량수가 다른 친구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그런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평균 원자량은 어떤 원소의 원자량에 무엇을 곱한다? 그렇죠. 존재 비율을 곱한다. 존재 비율을 곱해서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염소나 브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지를 통해서 직접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전자배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된다는 거, 전자가 몇 개까지 배치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전자배치 규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 원리입니다. 싸움 원리는 전자가 아래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수소일 때 그리고 다전자 원자일 때 이 싸움 원리가 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1s의 전자가 채워지고 나서 2s 그리고 2p의 오비탈의 전자 에너지 준위는 2s와 동일하다. 그리고 3s, 3p,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다. 이렇게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았다면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오비탈의 모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1s 오비탈 다음에 2s 오비탈, 그 다음에 2p 오비탈의 전자 채워지고, 그 다음에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어떻게? 네,
4s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리움 효과나 핵 침투 효과에 의해서 s오비탈이 너무너무 안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워준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요, 전자가 한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 그리고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한 오비탈에 이렇게 3개가 존재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 오비탈에 이렇게 전자가 스핀 방향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자가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으로 2개까지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배웠던 게 훈트 규칙인데요. 훈트 규칙 하면 선생님이 버스 생각하라고 했죠. 버스를 탈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 옆에 잘 앉지 않고 각자 이렇게 한 명씩 자리를 점유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자들도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같은 만약 p 오비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이렇게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전자가 이렇게 굳이 같은 오비탈에 2개를 채우는 것은 좀 불안정한 구조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때 바닥 상태이기 위해서는 싸움 원리 만족해야 되고요. 훈트 만족해야 되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도요,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지만 전자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들뜬 상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을 하되 싸움 원리,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들뜬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들뜬 상태인지 바닥 상태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